최근 프랑스 축구계가 거센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일정 부담을 이유로 리그 경기 연기를 요청했고 리그왕 사무국이 이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논란이 된 이유는 연기 대상 경기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랑스와의 맞대결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양 팀의 승점 차이는 단 한 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랑스는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변경이 강행됐습니다. 이 상황을 다른 리그에 대입해보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이유로 리그 경기를 미루고 사무국이 이를 허락한 것과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랑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찬성한 적도 없는데 왜 리그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리그왕은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리 생제르맹을 배려하는 걸까요? 프랑스 축구를 둘러싼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랑스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파리와의 경기가 뒤로 밀리면서 A매치 휴식기까지 겹쳐 약 15일 동안 실전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후 일정이 촘촘하게 배치되면서 거의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선수단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공백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연속된 일정 속에서는 체력 소모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즌 내내 유지해온 루틴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랑스 측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우승 경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랑스 단장 역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승점 차이가 15점 이상 벌어진 상황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파리 생제르맹은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낭트와의 일정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스부르 역시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이유로 조정을 받았고 2년 전에는 릴과 모나코의 경기 역시 모나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즉, 유럽 대항전 일정이 겹치는 경우마다 리그왕 사무국은 반복적으로 참가 구단들을 배려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택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파리 생제르맹 단장 루이스 캄포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파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클럽이며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결국 리그왕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리그왕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는 현재 UEFA 리그 랭킹 5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로 뒤에서 포르투갈 리그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UEFA 계수가 최근 5시즌의 성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면 리그왕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시즌의 점수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시에는 파리와 릴이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고 리옹과 마르세유 역시 유로파리그와 컨퍼런스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상황은 다릅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에는 파리 생제르맹만 남아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는 릴이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컨퍼런스리그 역시 스트라스부르만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포르투갈 리그는 스포르팅, 브라가, 포르투가 모두 토너먼트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리그 순위가 밀려난다면 프랑스 리그가 확보할 수 있는 유럽 대항전 출전권은 7장에서 5장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2장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리그 전체의 수익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손실입니다. 결국 리그왕 입장에서는 유럽 무대에 남아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스트라스부르가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이라는 논란까지 감수하며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리그왕은 오래전부터 유럽 대항전 성적 향상에 큰
큰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리그컵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참가 구단 수도 20팀 체제에서 18팀 체제로 줄이는 개혁까지 추진했습니다. 리그왕이 유럽 대항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국내 리그에서 체력을 최대한 아끼고 그 에너지를 유럽 무대에서 성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구단이 바로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의 챔피언스리그 결과만 살펴봐도 흐름이 보입니다. 지지난 시즌에는 4강에 올랐고 지난 시즌에는 결국 정상까지 차지했습니다. 물론 엔리케 감독의 지도력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일정 속에서 선수들의 소모를 줄이고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티니아입니다. 지난 시즌 그는 리그 경기에서 약 2,000분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인터밀란의 바렐라는 2,500분, 바르셀로나의 페드리와 아스널의 라이스는 2,800분을 넘는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 정상급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파리 선수들은 체력적인 여유를 더 확보한 상태에서 중요한 무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선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상위 15명 안에 리그앙 소속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프랑스 클럽들이 체력 관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왜 리그앙은 이토록 유럽 대항전 성적에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결국 자금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 진출만으로도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8강 이상으로 올라가면 최대 1억 원 규모의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스타 선수 한 명을 영입할 수 있는 수준의 거대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현재 리그앙이 이러한 국제대회 성과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계권 시장입니다. 현재 리그앙의 연간 중계권 수익은 약 8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는 5조 원 규모, 라리가는 2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격차가 상당합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리그앙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리그의 흥행과 상품성, 그리고 유럽 무대 성과 상당 부분이 18개 구단 전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팀, 파리 생제르맹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이강인 선수 때문에 파리 경기를 챙겨보는 것만 봐도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언제부터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구단의 탄생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970년에 창단됐습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유로피언컵 우승을 무려 6차례나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는 그 시점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을까요?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은 일반적인 축구 클럽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 구단,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적 팀을 만들겠다는 목표 속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수도인 파리를 대표할 만한 축구 클럽이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프랑스의 역사적 특성도 존재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은 지역 중심의 축구 문화가 오랜 기간 뿌리를 내렸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적 체제가 강했고 각종 자원 역시 파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 결과 지역 명문 구단들의 성장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정작 수도 파리에는 대표 구단이 없는 기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창단 직후부터 파리 시장과 시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카타르 자본의 인수 과정 역시 파리 생제르맹 팬으로 알려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여러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에브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맨유를 응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막기 위해 직접 움직였던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리가 성공해야 프랑스 축구도 성장한다는 인식이 프랑스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 회장 나세르는 리그앙 이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럽 수장이 리그 운영 조직의 중심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그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리그앙은 2020년부터 메디아 프로의 중계권을 판매했는데 바로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12월 리그앙 전체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던 메디아 프로가 불과 넉 달 만에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리그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원 가운데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나세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파리 생제르맹 회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카타르 미디어 그룹 비인 스포츠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인 스포츠가 즉시 움직였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2024년에도 반복됐습니다. 당시에도 중계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비인 스포츠가 다진과 함께 시장에 참여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현재 리그앙 입장에서 카타르 자본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등장한 구원 투수와도 같은 존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그런 배경까지 포함해 바라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혜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그가 처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송사들조차 리그앙 중계권 구매에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하나로 모아집니다. 도대체 왜 리그앙의 시장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압도적인 독주입니다. 스포츠 흥행의 핵심은 우승 경쟁입니다. 누가 정상에 오를지 알 수 없을 때 팬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리그앙은 최근 들어 그런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13시즌을 살펴보면 무려 11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최근 5시즌 동안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평균 승점 차이는 프리미어리그가 4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리그앙은 9점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통 강호들의 쇠퇴입니다. 한때 리그앙을 대표했던 구단들이 연이어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릴은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그앙 우승 경험이 있는 낭트는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으며 생테티에는 이미 2부 리그로 내려갔습니다. 또 많은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보르도 역시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 현재 4부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리그를 관통하는 서사와 역사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마르세유의 르 클라시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벌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국제적으로 강한 관심을 받는 대결 구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선수 유출입니다. 리그앙은 오랫동안 유망주를 육성한 뒤 다른 빅리그로 보내는 이른바 파머스 리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나코입니다. 모나코는 챔피언스 리그 2016 시즌과 2017 시즌에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 핵심 전력이었던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음바페는 팀 성공 이후 차례로 이적 시장에 나갔습니다. 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승을 차지했던 시기 핵심 멤버였던 메냥, 보트만, 만담 역시 이후 유럽 4대 리그 클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국 리그앙에서 스타 선수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팀은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조차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내야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전 세계 축구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의 임금을 지출하는 클럽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수익 대비 급여 비중 역시 65%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물론 막대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리그 자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 정상급 선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빅리그 구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리그 전체의 매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리그왕 중계를 담당했던 카날 플러스마저 현재 제시되는 금액이라면 굳이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중계권 구매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리그 수익 구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소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중계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자 이번에는 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불법 중계를 선택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프랑스 축구 팬들의 절반 이상이 불법 경로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리그왕은 현실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리그 전체는 더욱 파리에 의존하게 되고 상품성과 경쟁력은 오히려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공정성 여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재 리그왕의 구조 자체가 과연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파리 생제르맹 일정 연기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파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한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